대낮에 벌어진 우체국 강도 사건. 돈 담아! 나이 50을 코앞에 둔 아직 싱글 마광숙 계장은 그간의 짬으로 침착하게 비상벨 비상벨을 떠올리지만 누를 수 없는 이유가 있었죠. 비상벨 눌러. 그냥 시키면 대로 해요 사장님. 두고 멀쩡히 당하려고. 저요 결혼식 일주일 앞둔 신부예요. 식도 못 올리고 노처녀 될 순 없다고요. 비겁하게 들려도 어쩔 수 없어요. 새끼손가락 하나 까딱 못해요. 하지만 그런 광숙을 향해 다가오는 예비신랑 오장수. 밖에서 기다리라니까 왜 들어와. 아무것도 모르는 장수는 그저 해맑고 오지 말라는 다급한 예비 신부의 손짓에 더 신나는 장수. 그 순간 뭐야 또? 수신호가 딱 걸리면서 허튼 짓들 하지 마. 정말 여기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짓 하면 이 아줌마 걸로 가는 거야. 해피 결혼 라이프는 물 건너가게 된 상황. 그때 내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광숙 씨, 총이고 뭐 두렵지 않은 장수가 그 여자 놔줘. 얼른! 소화기를 냅다 갈깁니다. 그렇게 천생연분 광숙과 장수 커플의 협공으로 강도 퇴치에 성공합니다. 아니 근데 예비 신부는 왜 퇴치하는 거야? 덕분에 우체국의 영웅이 되며 사건은 마무리되지만 하필이면 오늘은 드레스 보러 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맞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장모님. 많이 기다리셨죠? 지금이 몇 시인데 스드메 고르는 날 꼴이 왜들 그래? 늙은 신랑 늙은 신부 리마인드 웨딩으로 오해받기 십상인데 깨지제 떼국물까지. 말끝마다 늙은 신부 엄마 자꾸 그러면 결혼식 생략하고 확 그냥 혼인신고하는 수가 있어. 너 지금 엄마 협박하니? 엄마 공주실의 소원대로 초호화 웨딩드레스에 호텔 웨딩까지 하기로 한 것이었는데 동생들을 키우느라 늦게 결혼하는 장수의 눈엔 아내가 어떤 드레스를 입건 그저 예뻐 보일 뿐이었고 그렇게 천생연분인 두 사람은 훌륭해요, 광숙 씨. 일사천리로 웨딩 준비를 마쳤죠. 한편 국내 주주업체 탑3 중 하나인 신라 주주 그곳의 회장 독고탁에겐 크나큰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다름 아닌 아내가 시도 때도 없이 긁어대는 한도 없는 카드. 이게 너 얼마야? 사모님, 거래 정지라고 뜨는데요. 아빠 또 열받으셨나 보네. 신슬기를 닮은 그의 딸 독고세리와 이놈의 영감탱이가 정말. 카드가 막히면 현찰박치기를 하는 장미애가 세서 드려. 네, 이렇게 무지막지한 쇼핑을 하는 이유는 여기요. 세리나 신경 쓰지 말고 회장님 눈에 들 생각이나 해. 딸 세리를 LX 호텔의 회장 한동석의 며느리로 만들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동석의 마음에 들기 위해 동석의 아내 길에 선물까지 잔뜩 싸들고 찾아가지만 안녕하셨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누구? 셀이 엄마시잖아요. 뵐 때마다 얼굴이 조금씩 달라지셔서 돌직구와 네, 바이올린 선율이 참 좋네요. 바이올린이 아니라 첼로입니다. 무안을 주며 미애 집안을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고 있었죠. 한편 강숙의 엄마 공주실은 실버타운에서 다른 어르신들의 관심을 독차지하며 실버타운의 아이돌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혼자 지내는 장모님이 안쓰러 보였던 장수. 우리 결혼하면 장모님 모시고 살면 어때요? 엄마랑 같이 살자고요? 좀 전에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요. 꿈에서라도 엄마랑 같이 살잔 말은 말아요. 우리 엄마랑 난 떨어져 살아야 그나마 모녀지간 유지되니까. 이어서 상견례를 앞두고 동생 소개를 하는데 천수야. 출발하셨죠, 형님? 천수도련님이면 둘째? 증권회사 다닌다는? 맞아요. 한성증권 강남지점 투자팀장이에요. 돈에 대해선 형제 중 제일 박식한 돈 전문가 저를 믿고 매수하십시오. 오천수. 셋째는 오흥수, 연예기획사 안무팀장인데 유명 아이돌 그룹 안무 짜주는 일을 해요. 셋째는 신하의 김동완을 닮은 안무가 오흥수. 셋째 도련님은 오늘 못 보는 거죠? 넷째는 세계경제학회에서 주목하는 초엘리트 교수 오범수. 범수는 결혼식 날 인사시킬게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석박사 밟고 이번에 한국대 교수로 임용돼서 귀국하기로 했어요. 와, 아무튼 걔는 나랑 완전 딴판이라니까요. 가족 사진 보니까 막내 도련님이 완전 딴판이긴 하더라. 막내는 UDT 소속 군인 오강수. 요즘 애들 말로 몸짱의 얼짱이에요. 광숙 씨한테 친누나처럼 잘할 거예요.
우리 신랑 동생들 농사 잘 지었네. 내가 한 게 뭐 있나요? 생활비야 지들이 아르바이트해서 많이 충당했어요. 막걸리 빚는 것밖에 모르는 주변 머리 없는 형 만나 동생들이 고생 많았죠. 그렇게 기특하고 멋진 형제들과 한 가족이 될 광숙. 처 만남 자리에서 동생들의 마음에도 쏙 들게 되며 독수리 오영재의 큰 어른이자 정신적 지주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개 이쁘다. 말 조심해. 아이 꼰대 정 진짜. 우리 형수님과 독수리 오영재를 위하여. 다들 팀장님 그리워합니다. 사실 형제들에겐 저마다 비밀이 있었는데 둘째 천수는 회사에서 잘린 상황이고 셋째 흥수의 춤은 올드에서 업계에서 무시를 당하고 있었죠. 그만합시다. 그건 줌바 회원님들하고나 주세요. 심지어 엘리트 넷째는 몰래 아이를 키우고 있었죠. 강철 사나이 유리티 막내는 이명 증세를 겪고 있었죠.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큰형 장수는 광숙과 꿈같은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나날을 그리고 있었죠. 드디어 결혼식 당일 독수리 오영재가 어셈블하는데 그런데 신라 주조의 안조인 미애는 이들을 아는 눈치였죠. 장수가 결혼을 하나 보네. 그 시각 명랑한 신부 마광숙은 우연히 한동석 회장과 만나게 되는데 원리원칙주의자 동석은 신부가 김밥을 먹으며 운동화를 신고 있는 모습이 영 떨떠름했는데 그렇게 스쳐 지나갈 인연인 줄 알았던 두 사람. 불편한 첫인상을 남기며 드레스를 찢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결혼식이 진행되고 이제 결혼식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주인공이 신부 입장을 앞둔 상황. 그런데 신부 입장. 마치 광숙의 앞날을 예견하는 듯한 천둥을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아름다운 결혼식은 물 건너가지만 이게 뭐야? 그래도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은 시작됩니다. 모닝 뽀뽀. 아이고 이거 눈을 감고 댕길 수도 없고 이거를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공장장님. 왕년에 뽀뽀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근데 사장 김군이 사고를 크게 친 것 같은데. 독수리 술도가는 항상 전통의 맛을 고수해왔고 때문에 조금만 제조 공정이 틀어져도 맛이 확확 변한다는 단점이 있었죠. 우리도 멀리 내다봐서는 이거 입국으로 바꿔야 돼. 작전 때문에 술 망치기 어디 한두 번이가. 입국으로는 독수리 막걸리만의 향취와 맛을 낼 수가 없잖아요. 전통 누룩 좋은 거 누가 모르나? 안정성이 너무 없다 이가. 이래 순진한 소리나 하고 있으니 만성적자지. 그 고집 때문에 독수리 술도가가 있었지만 이젠 그 고집 때문에 망할 수도 있는 상황. 아버지가 만드시던 막걸리 그대로 전통을 이어가고 싶어요. 우리 여봉한테 이렇게 고집스러운 면이 있는지 몰랐네. 실망했어요? 실망이라뇨. 내가 정말 결혼을 잘했구나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오히려 힘이 되어주는 광숙. 우직하고 반듯하고 자기 일에 철저하고 가까이서 보니까 더 매력적인 사람이었네. 그 시각 미애는 호텔에서 본 독수리 오영재 생각에 깊이 빠져 있었는데 장수가 결혼을 하더라고. 누구? 독수리 술도가 장남 오장수 말이에요. 늦었구만 결혼이. 술도가 일해야지 동생들 건사해야지 여자 사귈 시간이나 있었겠어요. 당신이 그 집 대변인이야? 당신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가? 아무리 옛날 일이라지만. 장수와 이들 가족 사이엔 비밀이 있는 듯 보였죠. 관둡시다. 그 시각 막내 강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는데 필승, 반복되는 잠수훈련으로 난청 증상이 심해지고 있어. 지금부터 조심하지 않으면 나중에 청력을 잃을 수도 있어. 해상훈련이 주된 UDT로선 무리한 잠수는 피해야 돼. 은퇴 선고나 다름이 없었고 나라 지키는 것만큼이나 본인 건강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 강수에게도 큰 고난이 찾아오죠. 네. 한편 인기 스타인 주실에게 실버타운 친구들의 아내들이 찾아오고 어떤 놈한테 또 꼬리를 치려고. 불륜으로 오해해서 생긴 일이지만 보통 성질이 아닌 주실은 바로 머리끄댕이를 치전. 그때 이 모든 장면을 목격하는 둘. 이번에도 장수는 장모에게 함께 살자며 얘기를 꺼냅니다. 전부터 생각했던 건데요. 저희랑 합가하시는 게 사장! 마음고생 하시는 거 제 눈으로 뻔히 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저희 집으로 같이 가세요. 아니 둘 다 싫다는데 왜 사이가 나대? 장수는 동생의 회사에 들르게 되는데 전화 통화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오천수 투자 팀장님 좀 연결해 주실래요? 퇴사하셨는데요? 퇴사요?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일선 지점에 떠넘겼고 그 와중에 팀장님이 사표를 내셨어요.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사실 팀장님만의 책임도 아니었는데 지점 전체가 다칠까 봐 대신 짊어지신 거죠. 걱정하실까 봐 형님께는 말씀을 안 드렸나 봅니다. 두 해나 되도록 혼자서. 동생이 홀로 힘겨운 싸움을 해왔을 것을 생각하니 큰형으로서 미안함과 딱한 마음이 들었죠. 이 사실을 모르는 둘째는 고시원에 살며 이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을 아내와 딸에게도 알리지 않고 있었는데 형, 웬일이에요? 동생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지. 오늘 저녁에 시간 되니?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 해서. 죄송해요. 오늘 부서 회식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은데. 네 형수랑 같이 밥이나 한 끼 할까 했지. 천수야, 못난 형이지만 네 옆엔 늘 이 형이 있다는 거 잊지 마. 오늘 좀 이상하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형? 업대도 그러네. 끝끝내 자신의 일을 숨긴 천수. 너무 일찍 도착해서 가기 전에 시장 구경 좀 할 겁니다. 한편 셋째 흥수의 팬이었던 지옥분이 나타나며 셋째에겐 봄날이 올 것 같습니다. 장수는 둘째의 사정을 알고 먹먹해진 마음에 그간 신경 쓰지 못한 넷째 범수에게도 연락을 해봅니다. 그런데 범수에게 애가 있다는 것 또한 가족에겐 비밀이었죠. 오후에 시간 좀 되니? 오늘은 재단 이사장님이랑 선약이 있어서 움직이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 그럼 일요일 집들이 때 보자. 네, 알겠어요. 사실 해외 유학 시절 범수에겐 아이와 아내가 생겼었지만 아이 엄마는 남편과 아이를 버리고 홀로 떠났었죠. 그렇게 싱글데리가 된 범수. 그날 밤 천수는 전 직장 동료에게 형님이 퇴사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걸 듣게 되고 낮에 일? 결국 형의 집 앞까지 오지만 차마 진실을 얘기할 용기가 나지 않는데 그때 형수 광숙이 나타나 가족 사이의 징검다리가 되어줍니다. 그랬니? 형수님. 조직 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 다반사죠 뭐. 최신 공무원으로 잔뼈가 굵은 저로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암요. 거의 심리 상담사인걸? 나쁜 일로 회사 나온 거 아니면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까이 것 별거 아니에요, 도련님. 고맙습니다, 형수님. 미안해요, 형. 네가 왜 미안해? 속이 타도 네가 더 타고 속을 끓여도 네가 더 끓였을 텐데. 장수는 힘들어할 동생을 위해 이번에도 집으로 들어와. 합가를 하자 합니다. 형이랑 같이 지내자. 형, 내 아이디어예요, 도련님. 형수님. 재수 씨 귀국할 때까지 들어와서 지내. 넓은 집에서 혼자 있으려면 적적하지 않아? 우리 재밌게 같이 지내봐요. 네? 고마워요, 형. 고맙습니다, 형수님. 천수는 감사한 잔을 끝내 거절하는데 늦은 밤 생각이 많아진 장수는 술 읽는 소리를 들으며 힐링을 합니다. 술 읽는 소리요? 이리 와요. 눈 감고 잘 들어봐요. 응? 빗소리가 나네. 맞아요. 근데 어디서 사과향이 나네? 잘 익은 막걸리에서는 그렇게 사과향이 나요. 와, 광숙 씨도 한번 만들어 볼래요? 내가요? 그렇게 장수에게 막걸리 만드는 비법을 전수받게 되고 올해 이 술 이름 뭘로 지을까요? 장광주 어때요? 장수와 광숙이 만든 술이니까. 좋은데요? 둘만의 술인 장광주를 만들어냅니다. 이거 뭔가 특별한 결과를 만들 것 같은데 얼마 뒤 광숙이 만든 김치를 전하기 위해 넷째 범수네로 향하는데 범수 아냐? 형 누구 애기니? 딱 걸립니다. 그래도 형한텐 말은 했어야지. 교수 일에 육아까지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장수는 당장 집으로 들어와. 또 합까지 합가맨이야. 곤란해요, 그건. 뭐가 곤란해? 형 이제 결혼한 지 겨우 열흘 됐어요. 신혼집에 애까지 데리고 어떻게 가요? 사정 이야기하면 네 형수 이해하고도 남을 사람이야. 그래도 그건 아니죠, 형. 뭐가 아니야? 형이 하라면 하는 거지. 니들보다 배운 건 없어도 그래도 형은 형이야. 어떻게 니들이 나한테 이래? 화는 냈지만 고생하는 동생들의 모습을 보니 괜히 또 눈시울이 붉어지는데 드레스가 파손이 돼서요. 한편 동석이 파손시킨 드레스 값을 광숙이 물어주게 생겼고 저 사람 맞아요. 이거 회장님 아닌가?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모르는 사람인데요. 딱 걸렸어. CCTV로 증거까지 확보했지만 증거만으로 동석을 찾을 순 없었는데 바로 나타나줍니다. 이 아저씨가 여기 또 있네. 아저씨가 구두발로 내 드레스를 밟았잖아요. 만났다는 것까진 기억해내는 동석이었지만 웨딩드레스를 찢었다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200. 그래서요? 그래서라뇨. 물어주셔야죠. 전 그런 적 없습니다. 범죄 현장이 여기 고스란히 녹화가 됐는데. 범죄 현장? 한편 동생들 생각에 마음이 무거운 장수는 생각에 잠겨 운전 중이었는데 아 이거 불길하게 왜 떨어져? 모두의 예상대로 펜던트를 줍던 장수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아직도 실랑이를 벌이던 광숙에게 오는 전화. 어디요?
그렇게 광숙과 독수리 오영재가 모두 응급실에 모이는데 수술이 벌써 끝났나요? 드라마 방영 2화 만에 장수는 장수하지 못하고 오장수 씨 독수리 오영재를 아내에게 맡기곤 사망하셨습니다. 결혼한 지 열흘 만에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졸지의 가장이 된 맏형수. 언제나 든든한 맏형이자 남편이었던 독수리 술도가의 주인 오장수. 그런 그였기에 결혼하자마자 갑작스러운 죽음은 더욱더 충격적이었죠. 어떻게 나만 두고 이렇게 훌쩍 떠날 수가 있어? 장수 씨, 웃지만 말고 말 좀 해봐요. 왜? 장수의 동생들 또한 결혼한 지 10일 만에 혼자가 된 형수의 뒷모습에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잠시 후 오장수의 장모이자 마광숙의 엄마 공주실도 사위의 죽음에 가슴 아파하는 한편 누구 팔자를 닮아 이렇게 박복한 거야? 내 딸이 뭐가 모자라서 결혼한 지 열흘 만에 과복을. 자신의 딸이 처한 처지에 더욱 가슴이 저려오는데 그만하면 됐으니까 갈아입고 가져와서. 어딜 가? 그럼 사흘 내내 여기서 상주 노릇하고 있을 거야? 상주 노릇? 결혼한 지 열흘밖에 안 됐는데 상주 노릇 한다는 게 말이 돼? 상주 노릇이 아니라 상주 맞아. 나 장수 씨 와이프야.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와이프는 무슨. 혼인신고했어. 했어? 언제? 그 신혼여행 다녀와서 했지. 뭐가 급하다고 혼인신고를 벌써 했어. 남들은 결혼해서 최소 1, 2년은 살아보고 한다더구만. 엄마 이런 상황에 그런 말이 나와? 친정 엄마가 돼서 이런 말도 못하냐? 쓸데없는 소리 하려고는 그냥 가. 그런데 이들의 대화를 듣게 된 막내 도련님 오강수. 막내 도련님, 엄마가 속상해서 그냥 한 말이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그럼요. 알아요. 그 시각 독수리 술도가를 주시하고 있던 신라주조 회장 독고탁의 귀에 이 소식이 들어가고 독수리 수도가 오장수가 죽었다고? 예, 조금 전에 협회에서 연락받았는데 음주운전 화물 트럭하고 충돌해가지고 며칠 전에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LX그룹의 회장 한동석은 마광숙이 두고 간 CCTV 증거를 확인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자신이 광숙의 드레스를 찢은 게 분명했죠. 귀찮게 됐는걸. 하지만 광숙은 깔끔하고 규칙대로 살아야 하는 동석이 보기엔 먹고 춤추고 마주치기 싫은 스타일이었죠. 정상이 아니구만. 그 시각 조문객을 봤던 둘째 오천수를 주실이 불러내는데 서운하게 들려도 어쩔 수 없는데 우리 딸이 상주 노릇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엄마 입장으로서는 영 깨름직하다고요. 딸을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이었지만 천수가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일이었기에 답답한 상황. 그 시각 독고탁은 사람이 없는 독수리 술도가를 찾아 생각에 잠기는데 과거 독고탁이 이곳에서 일하던 시절 장수의 아버지 몰래 막걸리에 첨가제를 넣었던 독고탁. 다른 술도가에서는 조금씩 첨가제 타요 사장님. 사람들 입맛이 점점 바뀌어가지고 누룩, 밥, 물 이것만으로 만든 막걸리는 거칠고 싱겁다고 안 마신다고요. 그럼 그게 막걸리냐? 내가 막걸리 장사를 안 하면 안 했지. 그런 천박한 맛은 팔 수가 없어. 천박한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이라고요. 결국 이 갈등이 계기가 되어 독고탁은 이곳을 나왔고 당장 나가! 그렇게 독고탁은 훗날 신라주조의 회장이 되었지만 독고탁만이 알고 있는 또 다른 비밀이 있어 보였죠. 집에 가자. 임상은 안 하시고요? 됐어. 피곤해. 얼마 뒤 납골당. 짧은 시간이었지만 장수 씨 나한테 최고의 남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아요. 장수에게 인사를 마치고 나오는 광숙은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마침 LX 호텔 회장 동석도 아내에게 인사를 하러 이곳에 오는데 김밥? 그때 발을 헛디딘 광숙에게 도움을 주는 동석. 괜찮아요? 하지만 광숙은 누가 자신을 도와줬는지조차 신경 쓸 여력이 남아있지 않았죠. 뭐야?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도매장들한테 성금을 받았다고?
독수리 술도가 그 막걸리가 시장 반응이 좋아서 도매상들이 우선 공급을 받는다고 성금을 꽤 깔아놓은 것 같습니다. 한편 독고탁은 재정이 어려진 독수리 술도가를 차지하려 하고 차라리 잘 됐어. 은행은 내가 알아볼 테니까 자네는 도매상들 돌면서 성금 회수하라고 찔러. 그럼 그때 말씀하신 대로 그래. 독수리 우리가 가져오자고. 독고탁이 독수리 술도가를 접수한 날 독고탁의 계획을 듣자 그의 아내 장미애는 오장수가 죽었어.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고 독수리 술도가를 먹어버리면 지난 일들은 다 지워버릴 수 있어. 역시 하늘은 독고탁 편이야. 제발 다리 좀 오므려 주세요. 장례를 마친 뒤 딸이 계속 독수리 술도가에 남아있자 결혼식 올린 지 열흘 만에 과부가 됐는데 젊디 젊은 게 평생 죽은 남편 그리워하면서 이 집에 뼈를 묻겠다고 하는데 사돈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마음 정리하고 새 출발하셔야죠.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나는 사돈총각만 믿고 갈게요. 넷째 범수에게까지 한탄을 한 공주실. 장소가 죽은 뒤 막걸리 제조법을 아는 사람이 없는 독수리 술도가는 술도가 문을 닫자고? 방법이 없어. 빚이 산더미야. 우리 막걸리 인기 좋았잖아요. 인기 좋으면 뭐해. 많이 팔수록 적자인데. 할아버지, 아버지, 큰형이 인생이 녹아있는 곳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문을 닫냐. 그럼 형이 술동안 맡아서 할 거야? 자신 있어?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술 빚을 줄 아는 사람 있어? 우리 지금 이거 감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돼. 방법이 없어. 이게 최선이야. 결국 폐업을 결정. 그리고 형수 보내드리자. 형제들과의 이야기 끝에 지금요? 이거 광숙도 떠나라 전하죠. 조의금 받은 거에서 장례 비용 빼고 남은 돈입니다. 죄송해요 형수님. 형이 남겨준 게 많았다면 새 출발하시기 좋을 텐데. 새 출발이라뇨? 앞으로 사실 날이 더 창창하면 돼. 이 집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네. 야속하게 들려도 어쩔 수 없어요 형수님. 밀은 남으면 떠나시기 더 어려울 테니까 짐 싸세요. 그련님, 그게 형수를 위한 길이고 큰형도 그걸 원할 거예요. 큰형이 원할지 안 원할지 범수도련님이 어떻게 알아요? 큰형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요? 제가 형이라도 그럴 테니까요.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가 추억만 붙잡고 살아가길 바란 남자는 없어요. 당연히 다시 행복해지길 원하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장수 씨 떠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나가래요. 다들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부탁드릴게요 형수님. 다들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경수의 앞날을 위해 이별을 고합니다. 결국 광숙은 독수리 술도가를 떠나게 되고 마지막으로 남편 장수와 함께 빚었던 장광주를 찾아옵니다. 근데요 장수 씨, 우리 이 술 이름 뭘로 지을까요? 글쎄요. 장광주 어때요? 장수와 광숙이 만든 술이니까 장광주. 잘 익었네. 오장수! 너 대체 어디 간 거야 이 나쁜 놈아! 떠나간 남편을 떠올리며 한잔하다 보니 쓰러진 채 발견되는 광수. 다행히 막걸리가 몸에 받는 체질인 광수군. 잘 잤다. 굿모닝이에요, 대련님들. 숙취도 없이 무한 긍정 에너지로 부활하게 되고 근데요, 진짜 신기한 게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는데도 속이 하나도 안 불편한 거 있죠. 역시 장수 씨 막걸리가 최고예요. 장광주의 효능을 제대로 체험하게 되는 한편 약속이 있어서 그만 가봐야 할 것 같아서요. 전 한이를 데리러 가야 해서요. 저도 오전에 수업이 있어서요. 오늘까지 휴가라 지내 데려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전 신경 쓰지 말고 가서 일들 보세요. 얼떨결에 동생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된 광숙. 장수 씨가 막내 동생을 아들처럼 생각했는데 군 생활 건강히 잘하세요. 형수님도 건강 잘 챙기세요. 안무 짜준 아이돌 콘서트 하면 티켓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거 잊지 말아요. 당연히죠. VIP로 모실게요. 한이라고 했죠? 네. 언제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꼭 제기하실 거예요.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이걸로
작별 인사 끝. 잠시나마였지만 독수리들의 큰 어른이었던 형수에게 차렷! 형수님께 대하여 경례! 필승! 독수리 오영재의 방식으로 존경과 사랑을 표합니다. 필승. 다음 날 미애는 남편에게 경고를 하는데 약속해요. 독수리 술도가 해코지 않겠다고. 아침부터 무슨 헛소리야? 헛소리는 어젯밤에 당신이 했잖아. 그게 왜 헛소리야? 당연한 소리지. 여보! 무슨 미련이 남아서 그렇게 싸고 도는지 모르겠지만은 난 아니야. 어? 독수리 술도가라는 말만 들어도 하루 종일 기분이 더러워진다고. 지은 죄가 있으니까. 뭐? 당신이나 나나 몹쓸 짓 한 거 맞잖아. 누가 몹쓸 짓이래? 청춘에 몽땅 바쳤는데 그 정도 보상은 받았어야지. 됐고 독수리 술도가 그냥 놔둬요. 내 말 안 들으면 그날 당신이랑 이혼이야. 한편 광숙을 도와주다 허리를 다친 동석. 불편한 몸을 이끌고 호텔 홍보 영상을 찍으러 가야 했는데 장수 씨 냄새. 같은 시각 장수의 사무실을 둘러보던 광숙에게 장수 씨가 꼭 안아주는 것 같네. 웨딩샵에서 전화가 오는데 웨딩드레스 수선피건으로 전화드렸습니다. 아 참, 200만 원. 잊고 있던 수선비 연락. 그 시각 LX 호텔 앞은 촬영팀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천막 안에서 카메라로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편하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그럽시다. 그때 도착한 광숙. 감사합니다 기사님. 어머 깜짝이야. 여기서 일하셨어요? 나 그런 줄도 모르고. 저 기억나시죠? 김밥? 맞아요 김밥. 지난번에 하다만 얘기 끝내려고 하는데 또 오리발 내미시면 안 돼요. 지금 업무 중이니까 나중에 얘기하죠. 동석이 회장인지 모르는 광숙은 일단 200만 원부터 받아야 했기에 끈질기게 따라붙는데 나야말로 그쪽 때문에 허리를 다쳐서 피해가 막심하다고요. 아니 아저씨 허리 아픈 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뒤집어 씌워요? 납골당 계단. 납골당 계단?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그날의 일. 어제 납골당 계단에서 그쪽이 넘어질 뻔했고 내가 그걸 받쳐주다가 허리가 삐끗한 겁니다. 됐고요. 딴소리 말고 남의 드레스를 찢어먹었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동석은 촬영에 방해되는 광숙을 빨리 떼고 싶었는데 내가 지금 중요한 업무 중이니까 이 명함 건네고 커피숍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있어요. 끝나고 갈 테니까 자. 한 장 밖에도 있는 동석의 명함으로 인해 뭐야? 지금 나한테 작업 거는 거예요, 아저씨? 점점 커져가는 오해. 저요. 아저씨랑 커피 마실 생각 없거든요. 지금 아무튼 생업에 종사하시는 중이니까 오늘 일단 철수하는데 내일 다시 왔을 때 딴소리하면 곤란합니다. 한동석 씨. 알았어요. 나중에 만나서 처리합시다. 정확히 내일 이 시간에 올게요. 그때 또 딴소리하면 여기 호텔 사장님 찾아가서 다 얘기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분이 이분이십니다. 좋으실 대로. 예. 납골당 계단?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괜찮아요? 떠오르는 그날의 일. 저 아저씨였어? 어서 오세요. 파스 좀 주세요. 허리를 삐끗해서요. 잠깐만요. 저분이 또 오시네. 미안한 마음에 파스까지 사들고 왔지만 뭡니까 또? 버스 기다리면서 곰곰이 생각해봐도 계단에서 절 잡아준 게 아저씨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한데. 내일 보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새를 못 참고 또 나타나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돈 떼어먹을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니 그럼 바로 이체해요. 아니 왜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화를 내고 그래요? 저기요. 업무 중이고 몸이 안 좋으니까 내일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렇게 양해를 구했는데 일 끝나자마자 와서 또다시 억지 소리예요? 억지 부리고 나대면 일이 다 해결될 줄 알아요? 이봐요. 돈이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일단 우기고 보는 겁니까? 무슨 말을 그딴 식으로 해요? 이어서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는데 와, 아니 결혼한 지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남편분 참 피곤하시겠어요. 어허. 사람을 이런 식으로 볶으면 제명에 살겠어요 어디? 아하, 평소라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광숙이었지만 차오르는 눈물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고 아,
그러니까 제 말은 욱해서 나온 말에 급히 사과를 하지만 방금 한 말은 심했어요. 사과할게요. 엎질러진 물처럼 주워 담을 수 없는 말. 회장님 이거 약을 전해주러 온 모양인데. 광숙의 진심을 알고 나자 자신의 실언이 더 부끄럽기만 한 동석. 우리 장수 씨가 나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야 뭐야? 도련님 넷째 천수는 술도가를 정리하기 위해 왔고 변호사와 독수리 술도가의 처분을 결정하는데 맡아서 경영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네, 그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이에요. 독수리 술도가를 지키려면 빚을 떠안아야 했지만 빚을 변제할 능력도 그렇다고 술도가를 운영할 사람도 없는 현실. 한편 허리 통증으로 약을 먹는 동석은 뒤늦게 광숙의 처지를 알게 되고 알아보니 남편분 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죽었다고? 호텔에서 결혼식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람을 이런 식으로 볶으면 제명에 살겠어요 어디? 아, 그런 실수를 하다니 최악이네. 알긴 아시네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전들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치만 방법이 없어요, 형수님. 모두가 장수의 인생이 담긴 술도가의 미련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찾아온 성금을 보냈던 도매상들. 신라 주조에서 푼 소문을 듣고 독수리 술도가가 폐업하기 전에 떼인 돈을 받으러 온 것이었는데 무슨 일로? 그 술도가 폐업하고 은행에서 대출 회수 나선다는데 사실이에요? 능력도 없으면서 돈부터 챙겨가는 거 그거 엄연한 사기야. 사기라뇨? 말씀을 좀 지나치십니다. 아니 지나치기 뭐가 지나쳐. 한두 푼도 아니고. 언성이 높아지며 오장소액을에 먹칠하는 일이 생기자 돈! 내가 줄게요. 얼마면 돼요? 죽은 남편의 명에 금이 가는 것만큼은 두고 볼 수 없던 광숙이 오장수 사장 성격 몰라요? 1원 한 푼 허투루 받을 사람 아니라는 거. 여지껏 그것도 모르고 거래했어요? 아 도대체 받을 돈이 얼마길래 멀쩡한 사람을 사기꾼 소리를 듣게 만들어요? 내가 줄게요. 주면 되잖아요. 일을 버리고야 마는데 그날 밤 생각에 잠겨 남편 사무실을 둘러보던 광숙은 장수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작업일지를 발견합니다. 좋은 막걸리를 만드는 비법. 거짓 없는 정성과 노력만 있으면 좋은 막걸리는 누구나 빚을 수 있다. 남편의 작업일지를 보고 자신감을 얻은 광숙은 막걸리야말로 가장 정직한 술이다. 잠깐만요. 상속 포기 사인을 하려는 형제들에게 내가 맡을게요. 독수리 술도가 운영을 선언합니다. 술도가 내가 맡겠다고요. 형수님이요? 장수 씨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술도가인데 이대로 사라지게 둘 순 없어요. 형이 쓴 작업일지예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광숙은 늦은 밤까지 홀로 남아 술 연구에 매진 중이었는데 계십니까? 어머, 여기는 웬일이세요? 아무리 기다려도 드레스값을 받으러 오지 않자 동석이 직접 술도가에 왔고 상호명이 독특해서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잘 찾아왔네요. 웨딩드레스 수선비입니다. 생각보다 양심적이시네요. 감사해요. 어젠 본의 아니게 실례가 많았어요. 전해드렸으니까 그럼. 잠깐만요. 사과도 받았으니 자신을 위하다 다친 동석을 위해 치료비를 건네고 치료비 하세요. 됐습니다. 하루 종일 차문 열어주고 집 나르려면은 허리가 제일 중요한데 치료 잘 하셔야죠. 넣어두세요. 이제 많이 나았어요. 괜찮습니다. 아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도저히 돈을 받지 않자 장광주의 시제품을 몇 병 건네고 이거 떡밥인데? 투자하겠는데? 몸으로 일하는 사람한텐 막걸리가 최고예요. 예. 복 받으실 거예요, 아저씨. 이렇게 수일간 밤샘 공부를 통해 전국의 막걸리와 전통주들을 비교 분석한 광숙. 좋은 막걸리 한 병엔 사계절이 담겨 있다. 봄의 막걸리엔 벚꽃의 은은함, 여름 막걸리엔 풀잎의 싱그러움. 자연이 허락한 것만을 담아낼 때 독수리 술도가의 막걸리는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장수의 애정이 담긴 작업일지와 광숙의 끈기로 이뤄낸 장광주가 독수리 술도가의 이름으로 세상에 선보일 준비를 마칩니다. 제 꿈이 이 장광주를 막걸리계 달빨인용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행히 업계인들의 시은 반응도 좋았죠. 이 수면 패턴이 좀 개선되나 싶더니 다시 원위치네. 한편 동석은 불면증으로 오랜 기간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무슨 뭐 특별한 일이라도 생겼어? 전혀. 앞으로는 조금만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워져 봐. 불면증 자연스럽게 치유되게 돼 있어. 의사는 동석의 깐깐한 성격이 불면증의 큰 원인이라 판단하죠. 한편 광숙이 준 막걸리는 동석의 가정부가 즐겨 마시고 있었는데 저 왔습니다. 오셨어요, 회장님. 김 기사 전화 없었는데 몇 달 전에 회장님께서 막걸리 가져다 주셨잖아요. 어찌나 맛이 좋은지 팬이 됐어요. 냉장고에 쟁여놓고 갈증 날 때 한 컵씩 마시면 시원하고 밤에 잠도 잘 오더라고요. 마실만은 해요? 그럼요. 낮밤 어김없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동석. 와인을 마시며 잠을 청할까 하다 문득 막걸리가 떠오르는데 이야, 버블이 장난이 아니네. 위스키, 와인만 마시던 동석은 독수리 술도가의 막걸리 맛에 눈을 뜨게 되고 뭐야? 막걸리에서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야, 이거 완전 새로운데? 그 덕에 불면증에 시달리던 동석이 늦잠을 자게 됩니다. 아니 모처럼 단잠을 잤어. 오늘 아주 맑고 개운하네. 찌뿌둥한 것도 전혀 없고. 내가 어제 수면제를 먹었나? 동석은 장광주의 효능에 대해 뒤늦게 깨닫고 혹시 그 막걸리? 장광주가 세상에 나왔어요. 장광주 출시를 앞둔 광숙은 장소에게 인사를 하러 왔는데 납골당 복도에서 두 사람은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어머 아저씨 또 보네요. 예. 근데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아내 만나러 왔습니다. 아 아주머니가 여기 계세요? 아주머니? 우리 남편도 여기 있거든요. 보기보다 로맨틱하시다. 그럼 잘 만나고 가세요. 그런데 자신의 오랜 지병을 치료해준 장광주의 맛이 떠오르고 저기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줄래요? 아주머니는 잘 만나셨어요? 네. 근데 할 말이라는 게 뭐예요? 저번에 주셨던 막걸리 그거 몇 병만 더... 머리숱도 많으신데 공짜 좋아하시나 봐요. 공짜로 달라는 말 아니에요. 돈 드릴게요. 얼마예요? 농담이에요, 농담. 나 공짜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한 병에 얼마예요? 아유, 농담을 다 키로 받으시면 어떡해요. 그냥 드릴게요. 아닙니다. 돈 드릴 테니까 하세요. 초긍정주의자 광숙과 원칙주의자 동석은 또 부딪히고 왜 화를 내세요? 아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설렁탕 한 그릇 사세요, 그럼. 요 앞에 식당 하나 있는데 먹을만해요. 설렁탕이요? 그렇게 술값 대신 온 식사 자리. 이곳에서도 저는 먹고 살기 바빠서 자주 못 오는데 이번에 출시되는 신제품 잘 안 되면 길거리에 나앉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광숙에게 뭔가 신경 쓰이는 왜 그렇게 보세요? 비극적인 말을 너무 태연하게 하니까. 결혼한 지 10일 만에 남편도 잃었는데 웬만한 비극이 비극으로 느껴지겠어요? 하지만 광숙은 아픔을 버티기 위해 밝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바깥분은 어쩌다가 교통사고요? 한참 힘들 텐데 괜찮아요?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 건지 솔직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어요. 그런 사연을 듣고 나니 숙연한 마음이 드는 동석. 막걸리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저번에 주신 건 잘 마셨습니다. 막걸리에 그런 버블과 산미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의외이긴 했어요. 막걸리가요. 전통주긴 하지만 전통적인 방식으로 빚는 술도가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는 다른 첨가물 없이 쌀, 물, 누룩 딱 이 세 가지로만 술을 빚어요. 누룩도 직접 만들고 막걸리도 거의 100년 된 항아리에 담아서 오랫동안 숙성시키거든요. 맛이 없을래요?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맛이 깊었군. 술에 대해서 잘 아시나 봐요. 조금 아는 편이죠. 저번에 드셨던 술 곧 신제품으로 출시될 거예요. 막걸리계 달빨 인형으로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달팔인요? 마셔봤어요? 한두 푼도 아니고 그 비싼 걸 어떻게 마셔요? 또 동석을 신경 쓰이게 하는 발언. 마셔보지도 못했으면서 어떻게 막걸리게 달팔인형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너무 무책임하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비유를 합니까? 말장난에 불과하지. 이건 티라기엔 그냥 너무 예민하고 싸가지 없는 동석. 똥인지 된장인지 뭐 콕 찍어 먹어봐야 알아요? 그냥 아는 거지. 또 건드리는 광숙의 무신경한 언행에 결국 동석은 입맛이 뚝 떨어지고. 더 주시지 왜? 다 먹었습니다. 바빠서 먼저 일어날 테니까 천천히 다 드시고 가세요. 잠깐. 아저씨 드릴게요. 아니 뭐 이렇게 많이는 필요 없는데. 엄청 좋은 재료로 엄청 정성 들여 만든 귀한 술이니까 냉장고에 두고 드세요. 무한 긍정 에너지로 장광주를 넘기는데 얼마예요? 설렁탕 사주셨잖아요. 한두 병도 아니고 공짜로 받을 수 없죠. 솔직히 아저씨 첫인상 별로였거든요. 근데 다시 봤어요. 돌아가신 아주머니한테 의리 지키는 것도 그렇고 마셔보지도 못한 술 만들겠다고 큰소리치는 나한테 쓴소리 해준 것도 그렇고 보기보다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바빠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동석의 정체도 모르면서 순수하게 그가 보인 행동으로만 동석을 바라본 광수.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지. 보기보다 좋은 사람은 뭐야? 또 이러네 또. 얼마 뒤 정식으로 장광주 출시를 앞두고 독수리 형제를 집으로 초대하는 광수.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도련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펜을 들었습니다. 형님의 마지막 작품 장광주가 드디어 마침내 세상에 나왔어요. 이 술에는 장수 씨의 꿈이 담겨 있고 장수 씨의 인생이 담겨 있어요. 이렇게 뜻깊은 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모두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누고 싶어요. 그동안 믿고 지켜봐준 도련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도 전하고 싶고요. 하늘나라에서 형님도 무척 기뻐할 거예요. 이번 주 일요일 오후 7시 독수리 술도가로 초대합니다. 선약 있다, 바쁜 일 있다, 그 어떤 핑계도 사절이에요. 한 번 형수는 영원한 형수니까 개기지 말고 다들 초대에 응해주세요. 보고 싶어요, 도련님들. 아 진짜 천사 아니야? 장광주! 그렇게 오랜만에 식구들이 모두 모이게 됐는데 이거 상쾌하고 고급진 맛이 진짜 샴페인 같은데요? 젊은 사람들도 좋아할 맛이에요. 그러네. 기존 막걸리랑 확실히 다르네. 그때 과물한 훈수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작은 형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어. 천수를 공격합니다. 뭐? 둘째 형수 미국에서 코빼기도 안 비추고 이게 가족이야? 왜 큰 형수만 혼자서 고생하고 작은 형수 미국에서 호강해야 하는 건데? 취했어 형 그만해. 아니 막말로 큰 형 떠났으면 작은 형이 술동을 맡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나 몰라요 하고 있잖아 지금. 전야 바빠서 그랬다 쳐. 이제 직장도 없잖아. 오 야야야야. 왜 큰 형수한테 다 떠넘기는 거냐고. 형 백수잖아 지금. 결국 좋은 날 모인 이들은 얼굴을 붉히게 되고 진정해요, 도련님. 취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네? 결국 큰어른이 형수의 말에 겨우 싸움을 멈추는데 셋째 흥수의 말이 가슴에 남은 천수. 따지고 보면 틀린 말도 아닌데 뭐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이야. 큰형 대신해서 가업도 있고 너희들 건사도 해야 되는데 무기력한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용서가 안 된다. 용서가 안 돼. 아이 그런 말이 어딨어. 이번에도 이들 사이를 이어주는 건 술 맛이 끝내줘요. 술도가의 가장 광숙이었죠. 다음날 만취한 흥수를 위해 해장국까지 끓이고 해장국은요 무슨 벼룩도 낯짝겠지. 오오오. 한 그릇 드세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합니다.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아이 그러면 이거 한 그릇만 딱 먹고 일어나겠습니다. 가족들을 위한 쓴소리도 참지 않는 형수 광숙. 장수 씨 최고의 자부심은 형제간의 오해였어요. 큰형을 생각한다면 2번 다신 그런 하극상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는 거예요. 알았죠? 예 형수님. 예. 아 잔소리 좀 그만해. 꼰대처럼. 잔소리 이제 그만. 독수리에서 새로운 술을 출시해서 프로모션을 하고 있길래 가져왔습니다. 한편 신라주조에서도 장광주의 소식을 접하는데 장광주? 죽은 오사장 부인 여간 내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통주의 고급화 전략은 맛이 뒷받침되는 장광주였기에 성공적이었고 업계 전문가들의 평가까지 폭발적이었죠. 오늘 저녁에 MVG 다이아몬드 클럽 디너 파티가 있습니다. 난 오늘 디너 자리에 참석하지 않을 테니까 그 내 테이블엔 다른 분을 초대하는 걸로 할게. 공짜 술을 잔뜩 받은 게 신경 쓰였던 동석은 막걸리계에 달빨 인형으로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그리고 그 테이블엔 샴페인으로
달팔인용을 서빙하게. 디너 행사에 초대한다고요? 광숙을 VIP 디너 행사에 초대합니다. 저를요? 그날 밤 LX 호텔 디너 파티에 도착한 엄마 공주실과 광숙. 오늘 디너는 저희 호텔을 아껴주시는 최상위 멤버십 다이아몬드 클럽 회원님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 호텔 회원이 아니거든요. 아, 마광숙님께서는 웨딩샵 이용국의 대표로 선정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제가 몇 달 전에 여기서 결혼했거든요. 에휴,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보너스를 받게 되네. 이걸 좋아해야 하나 말아야 하... 어머. 그런데 두 분께서는 특별히 샴페인으로 달팔인용을 드실 수가 있는데 하시겠습니까? 달팔인용? 달팔인용을 정말로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동석의 배려로 디너 파티는 물론 그럼 마셔야죠. 광숙이 노래를 불렀던 달팔인용까지 즐기게 됩니다. 디너는 예정대로 무리 없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신과 조금 안 맞긴 해도 힘든 상황에도 언제나 에너지 넘치게 살아가는 광숙이 계속 신경 쓰이는 동석. 그거 신경 쓰이다가 관심이 되고 그게 사랑이 되는데 한편 무한리필되는 달팔인용에 과하게 취해버린 독수리술도가의 주인. 아유, 너 취했어. 그만 마셔. 아유, 엄마도 참 명색이 술도가 사장인데 이 정도 마시고 취하겠어? 내가? 네, 취하셨습니다. 결국 술도 깰 겸 바람을 쐬러 나가는 광숙은 어? 결혼식 했던 정원이네. 남편 장수와 함께 있던 순간을 떠올리며 정원으로 향하고 위태로운 광숙이 동석은 계속 신경 쓰이고 화려했던 결혼식과 달리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 들판이 맞네. 그녀의 처지와 비슷해 보였죠. 결혼식장 맞네. 저기 꽃장식으로 크게 아치 만들고 버진 로드 깔려서 궂은 날씨에 하객들이 모두 자리를 떠나갔고 주인공의 신부가 초라해 보일지라도 언제나 광숙의 곁엔 장수가 있었죠. 괜찮아요? 내 손 잡아요. 그렇게나 든든한 남편이었기에 이 험한 세상도 궂은 날씨처럼 함께 이겨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광숙. 동화 속 장면 같던 결혼식을 떠올리며 잠시나마 추억에 취해보는데 뭐 하는 거야? 딴딴따단따단. 아이고 주무시네 주무셔. 아니 뭐야 저 여자. 그때 괜찮아요? 죽은 남편의 음성이 들려오고 꿈에서라도 보고 싶었던 남편 오장수가 보입니다. 자기야. 일어나 봐요. 그런데 그 정체는 LX 호텔 회장 동석이었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치? 그럴 리가 없지. 장수 씨가 나만 두고 죽을 리가 없지. 내가 얼마나 끔찍한 악몽을 꿨는 줄 알아요? 꿈에서 장수 씨가 교통사고로 죽은 거야. 이봐요. 아니 저 사람 잘못 봤어요. 내가 얼마나 슬펐는지 심장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고. 취해서 하는 소리였지만 고마워. 그녀의 마음이 어떤지 아는 동석.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선을 넘는 마광수. 왜 이래요? 뭐 하는 거예요? 어? 아이 왜 이래요? 다행히 1차 방어에 성공하지만 저 가요. 계속 뽀뽀가고 싶은 광수. 아주 야단났습니다. 저리 가요. 저리 가요. 이건 뭐야? 저리 가요. 이런 키스씬이 다 있어. 결국 강제 뽀뽀가 진행되려는 찰나 깔끔남 동석에게 다시 최악의 인상을 심어준다. 그러더니 소리를 한참 지르고 완전히 정신을 잃습니다. 아니 무슨? 아니 이 사람을 어떻게 치워야 할지 생각하던 도중 아니 잠깐 바람 쐬고 들어온다더니 왜 이렇게 안 와? 여보세요? 엄마 주실과 연락이 닿고 간신히 광숙을 인도하는데 성공. 그런데 하필이면 핸드폰을 두고 갑니다.
다음날 엄마 핸드폰으로 급히 전화를 걸어보는데 지금 받으시는 핸드폰 주인인데요. 그런데요. 저기 혹시 어제 LX 호텔에서 그 핸드폰 주우신 거예요? 네. 아, 그러시구나. 아, 저기 선생님 계신 곳이 어딘지 말씀 좀 해주시면 제가 지금 핸드폰 좀 찾으러 갈게요. 일정이 있어서 지금은 안 되고 오후에 LX 호텔 프런트에 맡겨놓을 테니까 찾아가세요. 저기 그 핸드폰이 없으면 제가 일하는데 차질이 좀 생겨서 그래요. 죄송하지만 지금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뮤지엄 진호 1층 커피숍으로 11시까지 오세요. 그게 제일 빠른 시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얼떨결에 동석과 약속을 잡게 된 광숙.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 같은데. 핸드폰을 받기 위해 미술관으로 향한 광숙. 그런데 동석과 계속되는 인연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혹시 제 핸드폰 주우셨어요? 아, 뭐예요? 아까 통화할 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꼭 해야 합니까? 아저씨라고 했으면 제가 걱정을 안 하잖아요. 핸드폰 돌려줬으니까 갑니다 그럼. 아이, 잠깐만요. 커피 한잔 하고 가세요. 바쁘디 바쁜 LX 호텔 회장과 티타임까지 얻어내는 광숙. 역시 이 회장에는 아가 최고라니까요. 근데 어젠 호텔에서 안 보이시던데 야간 근무하셨어요? 늦게까지 근무했습니다. 저 어제 LX 호텔 MBG 디너 파티에 초대됐었거든요. 아, 물론 저는 MBG는 아니고 웨딩샵 이용고객 대표로 뽑혀서 갔어요. 음식은 입에 맞았어요? 환상적이었죠. LX 호텔이 왜 탑 오브 더 탑인지 알겠더라고요. 얼씨구 웃는다. 다음에 또 결혼하면 꼭 LX 호텔에서 해야겠어요. 이거 떡밥 아니야? 그럼 또 디너 파티에 초대받을지도 모르잖아요. 예? 농담이에요. 농담. 지난번부터 느낀 건데 호텔에서 근무하셔서 그런가 참 세련되셨어요. 옷 입으시는 것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매너도 그렇고 아침부터 이런 전시장에서 문화생활 하시는 것도 그렇고 정년은 좀 남으셨죠? 일은 조금 더 할 생각입니다. 연세도 있으신데 문화생활 같은데 돈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잘 모아두세요. 제가 우체국에서 근무했었는데 나이가 들면 모아둔 현금이 최고더라고요. 지금부터라도 잘 모아둬야죠. 금리 좋은 우체국 적금들 많아요. 제가 상담해 드릴까요? 충고 잘 들었습니다. 아니 뭐 재벌 회장도 저축은 해야 하니까. 술 취했을 때나 맨정신일 때나 말 많은 건 똑같구만. 한편 독고탁은 극찬을 받은 장광주의 위기감을 느끼는데 가만히 있다간 큰 코 다치겠어. 실제로 출시한 장광주의 고객 반응은 이거 뭐예요? 말도 안 되게 뜨거웠죠. 쉬운 반응은 최고야. 정말요? 직원들도 자기들 거 빼놓으라고 난리야. 장광주의 호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고 전통주를 추가하면 좋겠는데요. 막걸리는 냄새 때문에라도 호텔에서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네. 우리 호텔의 격에 맞는 막걸리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최근에 개인적으로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동석은 장광주를 마신 경험을 직원들에게 전하며 장광주를 적극 추천. 최근에 샴페인만큼 상큼하고 뒷맛이 깨끗한 막걸리를 마셔봤습니다. 그렇다면은 회장님께서 경험하신 막걸리를 소개받아도 될까요? 그야 어렵지 않은데 내 의견에 구애받지 말고 전문가인 여러분께서 냉정하게 판단해 주길 바랍니다. 한편 독고탁은 독수리 술도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럼 기니 하실 말씀이라는 게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녔죠. 그 매출이 받쳐주질 못해가지고 오늘 내일 한답니다. 대출을 진행한 은행 입장에선 예민한 문제였고 아니, 이런 법이 어딨어요? 담보 설정도 다 돼 있는 대출에 만기 연장이 안 된다뇨. 말이 안 되죠. 결국 독수리 술도가의 재정이 급속도로 나빠지는데 그 틈을 노려 술도가를 먹으러 온 독고탁. 왔어. 어? 신라주조 독고탁 사장님. 독거탁 사장? 그 격리 직원이랑 작당해서 공금횡령해서 도망간 옛날 공장장? 네, 맞아요. 독고탁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술도가가 힘들어졌어도 쉽게 기죽을 광숙이 아니었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뜸을 너무 많이 오래 들이신다.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스피디하게. 이 수도가 우리한테 넘기면 어때요?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술도가였지만
광숙은 넘어가지 않는데 그때 마침 걸려오는 LX 호텔이요? LX 호텔의 제안. 저희 술을 테스트해보고 싶으시다고요? 금방 뵙겠습니다. 은근히 독수리 술도가를 무시하던 독고탁 앞에서 LX 호텔이라고 했어요? 네, LX 호텔이요. 장광주의 파워를 제대로 보여주고 저희 신제품을 납품받고 싶은가 봐요. 시음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네요. 전통과 명성이 빛나는 독수리 술도가를 인수하겠다면서. 딸랑, 요거 몇 장 써오신 거예요? 가불이 역전된 상황이 펼쳐집니다. 술도가 팔 생각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그렇게 독고탁을 물리치고 도착한 LX 호텔. 그런데 호텔 도어맨인 줄 알았던 아저씨가 고급차로 향하는 걸 보게 되고 방금 전에 차 타고 가신 분이요. 선생님이랑 저 직원분들이 인사하신 분이요. 누구세요? 회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장님이요? 네. 이제서야 한동석이 이곳의 회장님을 알게 됩니다. 말도 안 돼. 맞네. 급히 검색해본 결과 그 아저씨는 회장이 맞았고 최상급 거래처가 될 수도 있는 회사의 회장한테 그간 했던 무례들이 떠오릅니다. 독수리 술도가 대표 마광숙입니다. 어쨌든 주어진 기회는 잡아야 했기에 당당히 도전. 저희 독수리 술도가는 시할아버님께서 설립하셔서 3대에 걸쳐 이어오고 있는 90년 전통의 술도가입니다. 술맛이 깊다 했더니 역시 전통 있는 술도가였네요.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남편의 유지를 이어서 지켜온 가치를 전문가들에게 당당히 인정받고 소믈리에 입장에서 이 술을 정의해야 한다면 K 샴페인이라고나 할까요? 샴페인에서 느낄 수 있는 버블과 산미가 가미된 독특한 맛입니다. 장광주는 회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건데 사실 우리 회장님이 무척 까다로운 분이시거든요. 회장님이 저희 술을 추천해 주셨다고요? 네. 동석이 추천해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간 장강주를 극찬했던 모습들이 떠오르고 저번에 주신 건 잘 마셨습니다. 시제품 샘플 나왔을 때 회장님께 몇 병 드렸더니 드셔보시고는 맛이 좋다고 칭찬해 주시긴 하셨는데 감사하게도 직원분들께 추천해 주셨나 보네요. 고마우셔라. 저희 회장님하고 만나신 적이 있으세요? 네, 몇 번 뵀어요.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우리 회장님 사적으로는 따로 사람 안 만나는 걸로 유명하신데 진짜 대단하세요. 완전 회장님 라인이시네.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라인은 무슨... 아이, 그런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인상 깊은 술이었습니다. 좋은 결과 기다려 보시죠. 얼떨결에 회장 라인이 되며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시음 테스트는 마무리. 한편 동석은 자신에게 오랜만에 잔소리를 한 사람이 등장하자 괜히 반갑고 재밌었는데 반대로 광숙은 자신이 회장에게 잔소리를 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죠. LX 호텔 회장님 노후를 네가 왜 걱정한 거냐, 마광숙. 아! 때깔이 좋다 싶긴 했어도 회장님인 줄 꿈엔들 생각했겠냐고. 장광주를 추천해준 거 보면 아주 미운 털이 박힌 건 아니잖아. 역시나 긍정회로를 풀가동하고 괜찮아. 장광주 시음 테스트 결과지입니다. 품질이 이 정도인지 몰랐다, 놀랐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나도 마셔보고 상큼하고 깔끔한 맛에 놀랐는데 뭐 다들 비슷한 의견이구만. 그런데 아무래도 이 용기와 라벨 디자인은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양조장이라 우리 그룹 디자인팀에서 도움을 주면 좋을 거야. 예. 동석의 적극 지원까지 더해져 술도가의 앞날은 창창했는데 그런데 회장님, 그 술도가 사장이 회장님 라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광숙이 소문을 낸 것처럼 말이 와전되고 있었고 내 라인이라고? 그 술도가 사장이 회장님이랑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고 떠벌렸나 봅니다. 아니 뜻하지 않는 일로 엮여서 그냥 몇 번 만난 건데 공사 구분도 못하고 떠버리기는 참. 결국 동석은 광숙을 피하기 시작하고 독수리 술도가 마광숙 씨가 찾아왔다고 프런트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서류 검토 중이에요. 회장님 오늘 일정이 있으셔서 만나실 수 없답니다. 아, 바쁘시구나. 뵙고 감사 인사 드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다시 올게요. 그런데 LX 호텔에서 만나게 되는 독고탁. 또 뵙네요. 그러게. 자주 뵙네요. 여긴 또 무슨 일로? 계약서 쓰러 왔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다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벌써 납품 계약을 한다고요? 정식 계약은 아니고 오늘은 가계약만 체결하고 보완할 거 보완해서 최종 납품하기로 했어요.
사장님 다시 뵐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광숙은 가문의 원수를 살살 긁고 저번에 주신 제안서는 아직 검토 못했는데 어쨌거나 원하시는 답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세상 일이니까 너무 단정짓지는 말고 천천히 검토해 보세요. 네. 당분간은 어렵고 나중에 혹시 여유되면 읽어볼게요. 제대로 자존심이 상한 독고택은 동석에게 또 거짓말을 하러 왔습니다. 독수리 술도가 곧 공중분해될 거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공중분해요? 이제 곧 망할 술도가를 부부로 산 지 딱 열흘밖에 안 된 미망인이 굳이 왜 떠맡았느냐. 부동산 같은 숨겨진 자산이 있어서 그걸 손에 넣으려고 대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동생들하고도 재산 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이고요. 큰 계약을 앞둔 동석의 입장에선 신경 쓰일 만한 정보였죠. 호텔에 들어오는 장광주는 라벨과 디자인이 달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네, 그러셔야죠.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혹시 독자적으로 하기 어려우시면 우리 그룹 디자인팀이 있어서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하죠. 천천히 읽어보시고 날이 나시면 됩니다. 약간의 소란은 있었어도 술맛 하나는 제대로 인정받은 장광주였기에 무리 없이 계약에 성공하고 그리고 드디어 동석을 마주하게 되는데 아저씨! 네, 회장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호텔 전문가들이 결정한 일입니다. 나한테 고마울 거 없어요. 에이, 직원분들한테 들었어요. 아저씨, 회장님께서 장광주를 추천해 주셨다면서요. 정말 감사해요. 근데 잠깐 시간 되세요? 이렇게 큰 프로젝트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어서 그래요.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네? 마신 걸로 할게요. 식사하러 가던 중이라서요. 그럼 동석은 다시 까칠 모드가 되어서 광숙에게 칼같이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보기를 모르는 광숙. 궁금한 게 있는데 쌍둥이세요? 누구? 나요? 네. 분명히 처음 봤을 때 호텔 앞에서 도우맨 복장을 입고 그때는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방송 촬영 중이라 도우맨 복장을 한 겁니다. 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합석을 해보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과드릴게요. 근데 식사를 늘 혼자 하세요? 어우 체하겠어요. 그만 가세요. 특별한 스케줄 없을 땐 혼자 조용히 하는 편이에요. 무슨 맛으로 혼자 식사를 하실까? 반찬이 없어도 어울려 먹어야지 입맛이 도는데 같이 먹어드릴까요? 사양하겠습니다. 혹시 지난번 MBG 디너 파티도 회장님 백으로 초대받은 거예요? 아니 어쩐지 엄청 비싼 샴페인도 공짜로 주고 스페셜 대우를 해주더라고요. 막걸리 공짜로 마신 거에 대한 답례니까 확대 해석해서 회장님 백이니 라인이니 그런 오해하지 마세요. 결국 입맛이 떨어진 동석은 고기를 다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까칠하긴. 한편 독수리 형제 막내 강수에게 위기가 찾아오는데 강수의 부대원들이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게 되고 왜 너 혼자야? 해류에 휩쓸렸습니다. 그들을 구하기 위해 강한 해류에도 불구하고 강수 홀로 바다에 입수합니다. 선생님, 응급 상황입니다. 그 응급 환자의 정체는 강수였죠. 오광수 팀장? 특수전전단 수중 침투 폭파 훈련 중 사고가 났습니다. 출혈 과다 및 의식 불명 상황입니다. 가시죠. 네. 그런데 현장에 마침 있던 장미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강수에게 관심을 가지는 미애. 의식 회복했나요? 네, 조금 전에 마취해서 깨서 의식 돌아왔습니다. 수술은 잘 된 거죠? 오광수 중위와는 어떤 관계시죠? 네. 그때 독수리 형제가 나타나자 미애는 황급히 도망가고 다행히 강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식을 찾게 됩니다. 누군지 알아보겠어요? 형수님? 아니, 머리가 찢어진 거지. 머릿속은 멀쩡해요. 바보 취급하지 마라. 힘든 상황이어도 가족들 덕분에 강수는 웃음을 찾게 되죠. 아이 자식 진짜. 야야야야. 그래. 야 미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넷째 범수는 아직도 형수가 독수리 형제들과 함께 있는 것에 미안한 마음을 표하는데 우리랑 자꾸 엮이는 거 형수님한테 좋지 않아. 우리가 형수님 발목 붙잡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그런데 자는 척하며 범수의 얘기를 다 듣게 된 강수. 왜 울어요, 형수님? 형수님 어디 편찮으세요? 나 때문인 것 같아서
장수 씨 잘못된 거. 마음이 여린 광숙은 강수 도련님 다친 거. 이 모든 일이 자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탈락 때문인 것 같아서 자꾸 불행을 모으고 다니다시. 그렇게 장수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쿰쿰한 냄새 쩔던 장수형 깔끔하게 총각개시 면했고요. 회사 잘린 거 숨기고 혼자 끙끙 앓던 천수형 사정도 이제 다 알게 됐고, 우리 범생이 깜찍하게 천사 같은 딸 얻은 것도 알았고, 막내도 걱정했던 것만큼 부상 심각하진 않고, 이게 다 복 많은 형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난 뒤에 생긴 일들이에요. 흥수가 진심으로 광숙을 위로해주죠. 형수님은 불운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한테는 넝쿨째 굴러들어온 호박이에요. 복덩이라고요. 야, 오 박사, 형님 말씀이 맞냐 틀리냐? 아유, 당연히 맞는 말이지. 자꾸 약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도련님들의 위로에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가 모두 녹게 됩니다. 알았어요. 그리고는 독수리 형제들에게 약속을 하자 하는데 자꾸 나를 이 집 사람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기. 한 번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잖아요. 그냥이 없다고 나를 남처럼 취급하는 거 너무 속상하단 말이에요. 큰형 장수만큼이나 이 가족을 사랑하고 있었고 형이 없어서 형수가 필요 없으면 누나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알았어 누나. 내가 엄청 떠서 부경화 다 누릴 때까지 어디 못 가는 거예요. 독수리 귀신 되는 거예요 누나. 단순히 형수의 희생으로 이뤄지는 관계가 아닌 오케이 말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며 진정한 가족이 되는 계기가 되죠. 그렇게 기운을 얻은 광숙은 LX 호텔에 납품을 시작하고 짜잔. 완전 고급스러운데요? 그죠? 아니 막걸리계의 샴페인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지 않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기념으로 시음을 하려는데 그때 회장님. 뚜껑을 따는 광숙을 건드리며 회장의 얼굴에 막걸리 샤워를 시킵니다. 그렇게 깔끔쟁이 동석에게 안 좋은 기억이 또 하나 추가되고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기 손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집무실로 가시죠. 씻으실 동안 갈아입으러 준비하겠습니다. 아유 어떡해. 광숙은 동석에게 자꾸 실수를 하자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담아 저기 이거 좀 뒤에 실을게요. 장광주를 선물하죠. 하지만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걸 받으면 어떡하나? 차 돌려요. 광숙에게 오해가 쌓이고 있던 동석은 술도가의 막걸리를 돌려주러 오는데 회장님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세요? 난 개인적으로 이걸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 납품하고 납품받는 공적 관계에서 이런 건 받을 수 없습니다. 회장님이 우리 장강지를 맛있게 드셨다고 하시고 고마운 마음을 표시한 것뿐인데. 좋게 말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모양인데 납품업자한테 이유 없이 따로 받는 물건은 뇌물이라는 거 모릅니까? 뇌물이요? 무슨 그런 숭한 말씀을. 좋은 제품 꾸준히 차질 없이 납품하는 걸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선물 같은 거 절대 하지 마요. 으름장을 놓고 온 동석이었지만 와인 맛은 왜 이래? 이젠 장광주 없인 잘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고 막걸리를 자주 마셨더니 입맛이 변했나. 장광주 생각이 자꾸만 납니다. 그러니까 왜 돌려줘 그걸. 한편 독수리 술도가는 계속해서 승승장구였고 사거리 마트에서 5박스 추가 주문이요. 배송 직원 하나 뽑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심지어 직원을 늘려야 할 정도로 작업량이 늘어났고 뭐는 뉴스야? LX 호텔에서 전화번호를 받아서 연락드리는데요. 마광숙 대표님이랑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저랑 인터뷰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방송 출연의 기회까지 얻습니다. 그럼 현재로선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거지? 예. 다만 술도가를 이어받는 과정에서 시동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마광숙 대표가 무리하게 술도가를 맡았다는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집안에 분란이 있었다는 거네. 독고타게 흘리고 간 거짓말이 일부는 맞아 떨어지는 상황. 광숙에 대한 불신이 피어오르기 시작하죠. 기획안을 써봤는데 편의점 본사에 제출하기 전에 형수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어머나 세상에. 한편 둘째 천수가 좋은 기회를 잡아오고 수고하셨어요 도련님. 강수 도련님 퇴원 축하 겸 저 방송 출연 축하 겸 우리 다 같이 진해 내려가서 파티해요. 하지만 청력 문제로 인해 강수는 제대를 앞두고 있었죠. 강수 퇴원하면 서울로 데리고 올라와야 할 것 같아요. 왜요? 아무래도 제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수 도련님
나한테 그런 말 없었는데? 형수님 술도가 일만으로도 머리 복잡한데 괜히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겠죠. 심각한 거예요? 잠수를 계속하다간 청력을 아예 잃을 수도 있다는 의사 진단을 받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호텔의 전통주 서빙 소식이 내일 KBC 아침 뉴스에 나간다고 합니다. 어제는 제가 인터뷰를 했고요. 오늘은 독수리 술도가 마광숙 대표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술도가 사장 말이야. 주책 없이 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겠지? 우리와 달리 광숙은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죠. 끝맛의 고급진 개운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높이 평가해서 LX 호텔에서 저희 술을 선택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사장 말씀 잘하시네. 술의 맛은 기본이고 디자인과 패키지 같은 감성적 만족도 또한 최대한 느끼실 수 있게 LX 호텔과의 지속적 협업을 통해서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들이 술술 잘 풀리자 수상한 말을 슬쩍 던지는 광숙. 넓은 집에 엄마랑 나랑 단둘이 저녁을 먹으려니까 밥맛이 안 난다. 모름지기 밥상머리에는 좀 식구들이 북적북적해야 흥이 나는데. 그지? 요즘 부쩍 적적하다 쓸쓸하다 입에 달고 사는 거 보니까 수상해. 너 남자 생겼지? 아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남자가 왜 생겨? 왜 생기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재혼해야지. 아, 또 그 소리! 그만해. 그런데 광숙이 원하는 건 새 남편이 아닌 잘생기고 착한 아들내미 하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지 않아? 필요한 건 아들이었죠. 사이가 아들이지 뭐. 다음날 못들어요. 뉴스 시작했는데. 벌써? 내 딸이 뉴스에도 나오고. 가문의 영광이다. 암튼 LX 호텔 회장님이 은인이고 귀인이시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니? 입은 삐뚤어져서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돌아가신 우리 사장님이 길 다 닦아놓으신 거지. 내 딸이 누구 때문에 과부 소리 들으면서 이 고생을 하는데. 좀 전에 뭐 가문의 영광이라고. 같은 시각 동석도 광숙의 뉴스 인터뷰를 보게 되는데 막걸리의 변신 김상회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특급 호텔 레스토랑 메뉴판에 막걸리가 올라왔습니다. 우직하게 전통 방식으로 만듭니다. 막걸리는 정직한 술이거든요. 건강한 땅에서 키운 쌀, 아이고 맑은 물, 아이고 좋아 죽네요. 비법 누룩. 표정 관리를 못하네. 이 세 가지만으로 최선의 맛을 내는 것이 저희 술의 특징입니다. 제법인데? 우리 호텔에서 막걸리 파는 줄은 몰랐어요. 한번 마셔봐야겠다. 나쁘지 않아. 괜찮아. 술도가 대표님이 엄청 미인이시네요. 말씀도 잘하시고. 미인은 네 엄마 같은 사람한테 하는 말이지. 저 여자는 네 엄마 발 뒤꿈치도 못 따라온다. 아니 별 얘기도 아닌데 이렇게 화를 낸다면 광숙에게 마음이 생기고 있는 건가? 한편 자랑스럽게 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한 광숙. 제도의 삶에 대해 고민이 많을 광수 앞에 독수리 술도가 차량이 나타나고 오광수 중위는 형수님을 따라 독수리 술도가로 귀가한다. 알겠나? 예? 광수를 독수리 술도가로 데려갑니다. 독수리 술도가 앞으로 대박 날 일만 남았구만. 독수리 형제를 부탁해는 KBS2에서 토요일 밤 8시에 만나보세요.